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기세 조영범 차장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남아서 들어주시는 만큼 제가 준비한 자료 또 잘 발표해서 뭐 좋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피깃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 한 2018년 정도부터 이제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지사가 생긴 건 20년부터 했고요. 그 회사 연역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벨기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도 널리 알려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보시는 것처럼 픽잇 무언가를 짚는 걸로 이제 맨 처음에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없는 사용이 간편한 3D 로봇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제목에서 이 부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비전을 이용해서 로봇에 뭔가를 하는 거죠. 네,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희는 회사가 창립을 했고요. 그 전에 저희 회사 이제랑 지금 이제 같이 있는데 이제 인터모달릭스라는 이제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벨기에에 있는데 그 벨기에 그 회사는 2010년부터 이제 이런 회사들과 지금도 이제 다른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계속 소프트웨어,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이제 전에 이제 발표하셨던 그 트위니 대표님처럼 뭐 뭔가 이제 비주얼 슬램 쪽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꼭 이제 저희가 쓰는 이런 협동 로봇, 산업 로봇의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발하는 회사에서 개발을 프로젝트성 개발을 하다가 피깃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보고 피깃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3D 비전을 이용을 하고요. 비전은 구조광 타입의 비전도 있고 TOF 타입의 비전도 있고 이 상황에 따라서 혹은 물체에 따라서 로봇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제 고객분들께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주 간단하죠. 저도 사실 피깃에 들어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피깃 코리아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취업을 해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다른 제가 로봇 회사에 있을 때부터 피깃을 써봤었고 그때 당시에 3D 비전이라는 거는 되게 먼 기술이었는데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아 이건 로봇 엔지니어인 제가 써도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품이면은 뭐 쓸만하겠다라고 이제 관심을 두고 계속 영업을 하던 중에 이제 로봇 회사에서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계속 시스템 영업을 하다가 어, 이직 제의가 와서 이직을 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는 벨기에 회사인데 특이하게 한국에 개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조직에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프로젝트나 뭐 기아차 프로젝트 아니면 뭐 S사 프로젝트 여러 이제 회사들의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지만 유저가 원하는 뭔가 기능이나 UI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저희는 한국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고객에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모두 다 하진 않고요. 이제 저희가 가고 있는 로드맵에 같은 뭔가 맞으면 같이 개발을 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죠. 로봇 보시면은 뭐 핸들링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용접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 샌딩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 로봇은 매니플레이터로서 존재하지만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전용 프로그램들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3D 비전을 가지고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는지는 뒤에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간단하다 보니까 모델 추가하고 변경하고 이러는 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 비전 회사 한국에 있는 비전 회사들 뭐 3D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어, 대리점 판매를 하는 회사보다는 직접 판매를 하는 회사가 더 많고요. 근데 저희는 직접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두 파트너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사용이 쉬워야겠죠.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이해도도 잘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 모델 추가 변경 용이하고 코딩이 없기 때문에 UI 사용만 하면 되니까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이나 뭐 이런 전체 백업 및 복원 기능이나 뭐 유저 로그 확인하는 거나 이런 게 처음에 제가 피깃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프로덕트화 됐습니다. 훨씬 더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만큼. 지금은 거의 저희가 사용하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50%는 기관에 들어가는 게 좀 많았었는데, 지금 2020년부터는 저희는 100% 거의 현장에만 들어갑니다. 기관이나 뭐 연구소나 뭐 대학에 들어가는 제품은 거의 극소수고요. 대부분 다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이따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피깃을 썼을 때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일단 코딩이 없으니까 이제 세팅이 편하겠죠. 그래서 대상물 추가 변경이 편하다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제품들 있잖아요. 뭐 전자 제품들이나 아니면 뭐 가전 제품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모델이 바뀌니까 그런 모델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모델 추가하는 데 있어서 쉬워야 이 추가 비용이 덜 들겠죠.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뭐 매너와 손실이 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직접 고객분들이 배워서 직접 등록하고 사용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 또한 뭐 직관적이죠. 뭐 카메라가 안 되거나 프로세서가 안 되거나 그러면 뭔가 케이블을 교체하거나 이런 걸 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그에 맞춰서 딱딱 바꿔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찾은 좌표를 로봇이 실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봇과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중요한데요. 그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뒤에서 추가 자료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2D 비전하고 3D 비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헷갈려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3D 비전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지금 전시회만 봐도 3D 비전 사용이 엄청 많아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외부 조명 장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테레오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조광 비전 또는 TOF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외부 조명 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없는 게 더 좋죠. 어두운 환경에서 찍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들어가면 이제 로봇의 눈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과 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면 사람이 대부분 빠졌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생기분들이나 이제 공정 개발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하셨었는데 요즘은 한 1년 전부터는 공장에 사람을 못 구해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좀 다수 있습니다. 로봇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사람을 못 구하니까. 공장에 사람을 못 구하는 공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ROI 회수가 빠르다. 왜냐하면 로봇과 픽인만 들어가면 되니까 다른 부대 설비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안전 펜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투자비 회수 기간이 빠르다고 했는데 요즘은 한 인원이 없어서 이제 로봇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서 이제 로봇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좌표를 다 생성해서 로봇한테 주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서 어디다 둘지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로봇 엔지니어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챌린지로는 먼저 픽앤플레이스입니다. 빈 피킹이라고 하는데요. 무작위로 적재된 부품을 이렇게 기계에서 투입하는 거예요. 그 피깃이 처음에 피깃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100분 중에 38분이 이 단순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얘를 잡아서 어떤 공정에 넣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단순한데 로봇은 이 작업이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봇은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키는 대로 티칭해 놨는데 다음에 왔을 때는 이 제품이 그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3D 비전을 써서 로봇의 좌표를 전달하는 이제 빈피킹 솔루션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에 투입돼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D 비전을 쓰니까 로봇 사용하기가 좀 더 유연해졌네, 뭔가 설치하기가 유연해졌네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제조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하는 공정 뒷단에 저희가 쓰이다가 이 앞단에 뭔가 작업을 하시고 나서 로봇이 중간에 뭔가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샌딩을 한다거나 뭐 용접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작업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지그가 있지만 이 지그에 놔둔 공차가 작업해야 될 공차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앞에 계신 작업자분이 작업을 하고 뒷공정에 가서 로봇이 작업을 할 때 비전이 없으면 이게 정렬기가 없으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컨베이어 공정은 또 물건이 얘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하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정에서 로봇 가이던스에 사용돼서 3D 비전을 또 저희 피깃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공장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저희가 전용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시면 뭐 샌딩, 폴리싱 혹은 실링, 조립, 그다음에 갭 측정, 디팔레타이징, 픽앤플레이스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나눴고요. 이 6가지는 또 로봇에도 있죠. 요즘은 또 웰딩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백엔드부터 프론트엔드까지 개발해 놓은 모든 이 알고리즘들을 써서 이 저희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고객분들께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3D 비전, 3D 로봇 비전 할 때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구조광 비전을 사용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크게 3D 비전은 뭐 구조광 비전도 있고요, TOF 타입의 비전도 있고, 뭐 스테레오 타입의 비전도 있고, 레이저 스캐너 타입의 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타입의 비전이 있는데 구조광 타입의 비전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TOF, 그러니까 내가 쏜 파장이 돌아오는 시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3D를 포인트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구조광 타입의 비전은 예를 들어서 프로젝터에서 어떤 빛을 쏘잖아요. 그럼 쏘면 어떤 높이에서 어떤 패턴을 가지는 빛을 쐈다는 거는 이제 카메라 쪽에서 알고 있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mm인데 500mm일 때 이 하얀색과 하얀색 간의 간격이 1mm다라고 하면 이 높이 있는 구간에서는 이 하얀색과 하얀색 간격이 만약에 0.8mm다라고 하면은 10mm하고 8mm다라고 하면 이게 400mm가 되겠죠. 그래서 X, Y, Z의 이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 스트럭처드 라이트 3D 비전의 원리예요. 저희는 이런 비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얻게 되고요.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깃 알고리즘을 거쳐서 내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볼 건지를 설정을 하고, 또한 어떤 물건을 찾아서 로봇한테 어떤 좌표를 줄지, 어떤 순서로 줄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로봇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 전달하는 시간은 이제 보이는 영역이나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이 정도 사이즈면은 한 2초 내지 3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시간이, 찍는 시간이 한 1.5초 정도 되고요. 분석하는 시간이 한 뭐 1초에서 1.5초 정도 되는데,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면은 사실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찍어 놓기 때문에 전혀 사이클 타임 상에는 손실이 없고요. 만약에 로봇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찍는 시간인 1.5초만 기다리고 나머지는 프로세서가 분석하는 동안 분석해서 로봇에 주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 로스는 거기서 1.5초만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피깃에서 찾은 데이터를 로봇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크게 카메라가 로봇에 달린 경우와 카메라가 로봇에 안 달리고 바깥에 거치되어 있는 경우, 이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보고 카메라에 달린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보고 로봇이 움직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로봇에 달고 또 열자세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카메라가 로봇 베이스로부터 어디에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에 혹시 TCP 캘리브레이션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CP 캘리브레이션을 5자세를 갖고 하게 되면 로봇 플랜지부터 TCP까지의 거리를 로봇에서 계산해 주거든요. 그 계산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찾은 이 좌표를 로봇 베이스 좌표계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이 로봇에서는 플랜지까지의 좌표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툴을 쓸 건지는 유저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메라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는 피깃이 알고 있는데 실제 모르는 거는 이제 플랜지부터 카메라까지의 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좌표계로 변환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값을 알게 되면 로봇 베이스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로봇한테 좌표를 주고 로봇이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 조건이 있겠죠. 뭐 충돌을 해서도 안 되고 뭔가 우리가 오더링하는 조건도 있을 거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로봇이 이동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게 캘리브레이션하는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저희 UI상에서 캘리브레이션을 누르면 내가 지금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로봇이 열자세로 움직여 가면서 캘리브레이션 합니다. 이게 예전에 5포즈로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한 1분 내외로 걸렸었는데요. 이게 정밀도를 좀 저희가 가이던스 공정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내에 공차로 맞춰야 하다 보니까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의 정밀도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자세로 바꿔서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정밀도도 올리게 된 거고요. 그 열자세로 바뀐과 더불어 찍을 때도 여러 번 찍습니다. 뭐 한두 번 찍는 게 아니고 백몇십 회 찍어서 로봇한테 그 중에 평균치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에러 값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만큼 더 정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로봇 베이스의 위치가 이렇게 UI상에 표현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보고 실제로 내가 설치했던 것보다 카메라가 틀어졌는지 로봇이 틀어졌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6가지 솔루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6가지 솔루션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피킹은 뭐 랜덤하게 혹은 세미 스트럭처로 담겨 있는 물건을 카메라에서 찾아서 로봇이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안 돼서 빈피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 작업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로봇 엔지니어 분들이 요 파란색 화살표의 작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전이 로봇에 달려 있으면 얘가 여기 와서도 찍고 갖다 놓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뭐 꺼내는 것만 중요하니까 나머지 꺼내고 나서 나머지는 로봇 정밀도로만 이동을 하는 형태로 보통 쓰시죠. 그래서 파란색은 티칭을 하시는 거고요. 이 초록색이 피깃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빈피킹을 하는데 저 툴이 이 홀을 잡을 수도 있고 이 플랜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팅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이건 유튜브 링크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CAD 파일로 등록하거나 실제 CAD 파일이 없는 경우는 이미지 파일로 등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툴 모델 또한 간단하게 저희 UI를 통해서 그리거나 아니면 CAD 파일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홀을 잡는 경우와 플랜지를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퍼가 열린 경우와 닫힌 경우 두 가지의 툴 모델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 툴 모델을 등록하는 이유는 단순히 충돌을 검사하기 위함이에요. 요즘은 이제 현장에 쓰이면서 이제 저희 엔지니어 분들도 다 알고 파트너 엔지니어 분들도 다 알고 하신데 처음에는 여기서 설정한 TCP가 이제 로봇 TCP에 적용되는 줄 알고 아시고 그냥 이제 로봇에는 TCP를 적용하지 않아서 그냥 충돌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피깃에서 사용하는 요 툴 모델은 이 박스와 충돌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과의 충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툴 모델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로봇 툴이 이 박스와 아까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각도가 꺾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잡을 때도 이 플랜지를 잡는 경우에는 여기 슈트로 바로 갖고 오고요. 홀을 잡는 경우에는 슈트에 바로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 지그에 갖다 놓고 여기 두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봐야 할 게 저희는 여기서 찾아서 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찾아줄 때는 홀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실제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로봇이 기울여서 잡잖아요.
그럼 그 기울여서 잡은 그 각도도 피깃에서 줬으니까 피깃에서는 알고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여기 갖다 놓을 때도 항상 똑같은 위치로 갖다 놓을 수 있게끔 그 데이터를 로봇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항상 어떻게 잡든지 같은 위치로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양산을 많이 하면서 얻어낸 저희 결과물이죠. 다 꺼내고 나면 이렇게 박스가 비었다라는 신호를 로봇에 전달하고 로봇이 PLC로 전달을 해서 이제 이 박스를 현장에서 바꿔주는 형태가 됩니다. 저건 워낙 유튜브 영상이 많을 거라서. 그 다음에 또 요즘 저희가 또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큰 파트들, 이제 큰 파트들을 할 때는 가이던스를 하는데 그 가이던스를 할 때 한 공간만 봐서는 이게 차가 보통 한 5m 정도, 긴 건 한 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램프 있는 쪽에서 리어 램프 쪽에서 찍었을 때 여기서 비전도 오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RZ 값으로 각도가 0.2도만 나도 여기 와서의 위치 오차 값은 훨씬 커지죠. 실제로. 그래서 비전을 앞과 뒤 혹은 로봇에 달아서 여러 번, 세 군데, 두 군데 이상을 찍어서 이 두 군데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 중간 좌표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각도 오차를 쓰지 않고 XYZ 값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 오차 값이 줄고요. 실제로 저희가 오늘 영상에는 사실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못 갖고 왔는데 0.5mm 이내로 그 실링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샌딩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공정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샌딩 라인인데요. 이거는 2019년도에 실제로 두산지게차에 설치된 라인이고요. 위에서 비전에서 찾아서 이 지게차의 카운터 웨이트인데 이게 무겁다 보니까 이 컨베이어에 올렸을 때 항상 정위치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는 2D 비전하고 변이 센서를 가지고 이제 SI를 하셨습니다. 인테그레이션 하셨는데 6개월 동안 여기서 나오질 못하셨어요. 요 야스카 로봇을 하시는 이 인테그레이터 분이. 왜냐하면 제품의 위치가 RX로만 틀리는 게 RZ로만 틀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갖다 놓는 게 랜덤하기 때문에 RX랑 RI도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샌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현장에서 나가질 못하니까 연락이 오셔서 제가 소개를 그때는 피깃에 다니지 않을 때였는데 피깃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때 좀 급해서 저희 데모기를 가지고 설치해서 이틀 만에 이제 공사를 하고 라인을 지금까지 한 5년 됐죠. 네, 5년 동안 지금 데모기는 아니고요. 한번 교체 공사를 했고 그래서 그걸 계속 쓰셨어요. 계속 쓰시다가 새로 사셔서 교체하신 다음에 지금 한 5년째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샌딩하는 공정에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피드업, 저희는 이제 피드업이라고 하는데 이 모재와 부재가 이제 항상 위치가 일정하지 않을 때 이 모재와 부재의 위치를 인식해서 항상 조립을 같은 위치에 해주게끔 하는 엔진입니다. 이건 저희 회사에서 POC한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H빔의 이 부재를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보시면은 용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재의 이 끝에 갭이 1mm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품을 두 개 다 찾아서 한번 찍어서 제품의 위치를 찾고 제품을 온라인 시킨 다음에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그냥 시뮬레이터만 갖고 하셨습니다. 그냥 OLP 프로그램만 갖고 하시다가 부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는 거는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H빔 자체가 공차가 엄청 큽니다. 이 제작하는 공차 자체가 이 1mm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OLP는 CAD 파일을 얹어놓고 티칭을 하는 거니까 항상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H빔이 그 위치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고 실제로 라인에 적용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때 투자비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좀 적용은 못했고요. 저희는 근데 또 이런 기능을 하나 개발을 해서 저희 UI 안에 집어넣고 솔루션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사용하시는 이 디팔레타이징 하는 공정에도 저희 피깃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보신 그
세 가지 솔루션은 다 룰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AI 딥러닝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저는 이제 현장에 제조 현장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AI를 쓰시는 거는 재활용 센터 같은 데에 보면은 그 페트병이 찌그러서 들어올 때도 있고 페트병인데 펴서 들어올 때 있고 뭐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는 사실 AI가 필요하고 딥러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실제 같은 제품을 계속 양산하는 라인에 뭔가 피킹을 해야 되는 거는 룰 베이스로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뭐 모델을 등록하거나 이런 학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디팔레타이징만 딥러닝을 적용해서 엔진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글로비스 천안에 있는 글로비스 라인인데요. 토트박스 이제 디팔레타이징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비스로 많은 제품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거를 다 소팅해가지고 그 고객사 쪽으로 다 보내는 공정이죠. 그 전에 이제 저희 쪽에서 찾아서 디팔레타이징 하는데 비전은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고요. 그 비전도 TOF 타입이라서 따로 외부에 빛이 쏴지는 타입이 아닙니다. 적외선 TOF 타입이라서. 케이스 스토리가 좀 있는데 영상이 많아서 빠르게 보여드리고 4시 반에 마치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LG전자 공장인데요. 그 LG전자 등대 공장이 이제 벌써 좀 2년 넘게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양산하고 있는 라인인데 냉장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키 공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도어 장착하는 쪽이랑 뭐 볼트 스크류 드라이빙 하는 쪽이랑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 여러 공정 중에 한 공정이 도어 장착하는 공정이 키 공정이었습니다. 메인 공정이었죠. 왜냐하면 도어 자체가 요새 정수기 달린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이 한 20kg 정도 합니다. 근데 이 라인은 실제 14초 정도 해요. 사람이 생산할 때. 그러면 사람은 14초마다 한 번씩 이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을 못 버티는 거죠. 그 라인에서. 그래서 이 공정을 자동화하는 게 하나의 과제였고 저는 되게 쉽게 보고 가서 이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모델이 추가되고 해외에 나간 제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델을 조합하면 3,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모델이 추가될 때마다 저희는 안 가고요. LG 분들이 직접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공정이 엄청 많죠. 네. 그래서 보통 가공이 1차 가공이 끝나고 나면 가공 쪽이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근데 이 차곡차곡 쌓은 것도 사실 로봇은 알 수 없죠. 그래서 3D 비전을 달아서 이 위치를 확인해서 이제 다음 2차 가공 혹은 2차 조립 쪽으로 이제 넘기는 공정인데 이전에는 이걸 다 사람이 했습니다. 사람이 이걸 꺼내서 지그에 올려놓고 기동 버튼을 누르면 그때 로봇이 가는 거죠. 다음 공정으로. 네. 이것도 작은 부품에 대한 빈피킹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자동화 기술부라는 팀에서 저희 쪽이랑 같이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었는데 사내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내 유튜브 영상에 저희 2개가 나왔는데 둘 다 저희랑 같이 한 것만 나왔고요. 그 2분 다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하고 잘 되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이 공정은 이제 샌딩 하는 공정이고요. 그래서 얘는 완전 무인 자동화예요. 오늘 하고 있는 발표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이제 공정인데 실제로 앞 공정에서는 차가 들어오면 불량이 난 부분을 막 찾습니다. 그럼 불량이 난 부분을 찾고 나면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쪽에다가 불량이 난 부분을 CAD 파일에다 다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로봇이 그 오프라인 프로그램에서는 그 해당 위치를 티칭을 해놓겠죠. 근데 실제 그건 도면에 티칭을 한 거고 이 무빙 파트랑 차체 파트는 이걸 정지했을 때 그 위치에 딱 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방금과 같이 이것과 같이 피깃이 지금 찾아주는 거죠. 찾고 얘는 가는 거네요. 찾아서 이 무빙 파트랑 차체 파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OLP 프로그램에 주면 OLP 프로그램에서 다시 그거를 믹싱해서 다시 좌표계를 다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가죠. 티칭도 자동으로 하죠. 그다음에 찍는 것도 자동으로 하죠. 샌딩 위치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여기 완전 무인화 작업이죠. 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이게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라서 마지막에 영상을 좀 넣어서 보여드렸고요.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